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BTV 대구뉴스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다자녀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만 3자녀로 한정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로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이 같은 대구시 방침에 대한 시민사회 불만이 확산되자 결국 내년부터 변경키로 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일제히 종전 3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 제공하던 다자녀 혜택을 2명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와 부산만 3자녀 이상만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도록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부산시도 지난 6월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키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구시뿐입니다. 지난해 대구시 출생아 수는 1139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출생 극복 정책 확대가 요구되는데 대구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 시책과 달리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로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과 2자녀 이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내년부터 변경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추세에 따라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주어진 다양한 혜택을 2자녀 이상 양육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되는 가구는 현재 2만여 가구에서 13만 가구로 약 6.5배 늘어납니다.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대구의료원, 공영주차장 등 대구시 산하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다자녀 우대 아이조아 카드를 발급받아 300여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셋째아 이상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받는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도 둘째아까지 확대돼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이용료 감면 혜택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현행대로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됩니다. 시는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 준비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자녀 지원 확대 정책을 뒷받침할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서둘러 이제부터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1회당 최대 170만 원, 총 2,300만 원까지 난임 진단 검사 시술비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자치단체들의 경제 활성화 방안들을 살펴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을 딜라이브 천서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시가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21년. 주민들이 생활 중심지 반경에 위치한 동네 상점을 이용하면서 주민과 상인 간의 단골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를 이루자는 게 취지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11개 지역에서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대표적인 곳들을 찾아가 봅니다. 송파구 가락동에는 세러데이 가락이라는 마을 행사가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가게들을 통째로 옮겨와 여는 오픈 마켓입니다. 소소하게 좀 이벤트를 하다가 이럴 거면 아예 우리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라이프 스타일 관련된 이제 마켓 브랜드를 만들게 됐어요. 이제는 하루 3,000명 정도가 방문하는 마을의 큰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동네 상권은 조금씩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중한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소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더 핫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종로구 창신동에는 동네 가게에서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동네 티콘. 모바일 기반의 기프티콘을 동네 상점에 적용한 것입니다. 앱에서 정확하게 19개 가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소비를 하는 겁니다. 상인 입장에서도 하나의 돌파구로서 또 판매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만들기 체험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골목 상권도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의 이야기. 20여 개 커피집 사장님들이 커피 찌꺼기를 모으고 이를 점토로 다시 만들어 마을 체험 프로그램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커피로 만드니까 커피 향기가 나긴 나는데 질감이 살짝 달라져서 신기해요. 상인분들께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다시 또 상가도 좀 찾아뵙고 싶고 그러네요. 동네 가게에서 음악회를 열고 전자상거래나 정기 구독까지 시도하고 있는 골목 상권의 사람들. 소소한 일들이지만 모두가 지역 소비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전라남도 해남으로 갑니다. 상품을 만드는 생산자와 지역 활성화를 고민하는 지자체, 그리고 케이블 방송사가 협업해 판로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LG 헬로비전 고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절인 배추 속에 갖은 양념을 바른 뒤 속을 채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땅끝마을 해남에서 김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배추와 소금, 양파 등 주요 재료들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입니다. 워낙 소량만 만들다 보니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2년 전 새로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한 케이블 TV 방송사의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한 겁니다. 커머스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도 있었는데 더 많은 성과를 내서 저도 기쁘고요. 맛있는 김치로 정말 보답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통해 지역의 맛도 전하고 지자체도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해남을 알리기 위한 농산물 가공 브랜드가 필요했는데 마침 이제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하면 어쩌냐 말씀하시길래 좋은 제안을 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은 TV 홈쇼핑 진출이 어려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밭을 갈아엎어야 할 처지에 놓였던 전남 고흥의 양파부터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됐던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까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생산자들이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상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제품을 유통시킬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고객들이 제품을 활발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소상공인들의 경영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지역이 주인공인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창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몇 해 전부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공공배달 앱을 도입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지역 화폐와 연계한 할인 혜택을 더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배달 이용자가 줄고 지역 화폐 할인율까지 축소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배달 서비스를 선보인 인천 서구. 지역 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최초의 공공배달 서비스로 착한 수수료와 이용자 혜택을 내세웠습니다. 소상공인은 중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는 최대 22% 할인 혜택을 받아 그야말로 일석이조.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인천시는 2021년 7월부터 모든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잇따라 공공 배달 앱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배달 이용자가 감소하면서 공공 배달 앱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화폐 할인율까지 줄면서 이용률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공공배달앱 결제액은 지난 2021년 188억 원에서 지난해 417억 원까지 증가했지만 올해에는 6월 기준 13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신규 가맹점도 2021년 7,876곳에서 지난해 2,309곳, 올해는 307곳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이은카드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배달도 이음으로 다 하더라고요. 이은카드로. 근데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배달이 한 달에 10건 정도 이렇게 우리는 와서 먹는 업종이다 보니까 배달이 많지는 않아도 있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는 거의 배달이 완전히 없었어요.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지역 화폐와 연계한 공공배달 앱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화폐 혜택이 축소되면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 사회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달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엔데믹이 된 가운데서 그 굳이 배달비를 추가로 지불하면서까지 배달앱을 이용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역 화폐의 인센티브가 없어졌을 때 과연 공공 배달앱 자체로 경쟁력을 갖고 있냐. 착한 수수료를 내세워 전국에서 우후죽순 도입한 공공배달앱. 하지만 사업 1, 2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배달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공공배달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역 소멸 해법을 모색하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경제 분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부산과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으로 가봅니다. 특별연합 경제동맹 행정통합, 부울경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협력체계입니다. 이 중 일부는 폐지됐고 일부는 새로 출범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자는 목표는 확실한데 지자체 간 협력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HCN 박인배 기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세 지자체는 지난해 전국 최초의 특별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 법적 근거도 갖췄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장이 바뀌면서 동력을 잃었고 올해 초 결국 폐지됐습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초광역 경제동맹. 이달 공식 출범해 1시간 생활권을 위한 광역철도망, 도로망 구축 등의 협력 과제를 추진합니다. 선도기술이나 선도산업 쪽에 저희가 힘을 합쳐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좀 발굴을 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인프라나 SOC 사업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설명을 했듯이 앞으로는 교육, 문화, 의료 쪽에도 이제 정말 한 자치단체인 것처럼 관광이라든지 또 소부장 산업이라든지 왕성품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협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 수도권이 아닌 그보다 더한 것도. 하지만 경제동맹은 특별연합과 달리 협력체 수준의 기구로 추진력이 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부산과 경남은 하나의 지자체로 합치는 행정통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더 많았고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은 안다는 답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역 소멸,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공감대 형성은 아직 안 돼 있는 셈입니다. 어렵게 완성시켜 놓은 부울경 특별연합규약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백지화시키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된 거죠.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강의 협력에 대한 의지가 그닥 높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때문에 우선 지역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구 유출의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서도 주거라든지 교육 정도는 있겠지만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죠. 지역 경제, 지역 발전과 긴밀하게 연계를 해야 된다. 시도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도 활발한 논의와 체감도 높은 공동 전략을 발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현 가능한 아젠다들을 세팅을 잘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초강력 협력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어떤 지역 발전을 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좀 제대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당장에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치적 이해 관계와 이로 인한 소모적 논쟁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HC 뉴스 박인매입니다. 지난달 13일 대구 염색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 사고는 승인받지 않은 황산을 사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납품업체에서 황산 재고가 떨어지자 미승인 황산을 구해 공급한 것 같다며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대구에서 일어난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 모두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화재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동안 일어난 화재는 모두 686건으로 총 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화재는 49건, 인명피해는 27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화재가 일어난 장소는 주거시설이 가장 많았고 원인은 부주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테크노파크, 경북대, 내당 초등학교를 비롯한 4개 학교가 메타버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경북대 메타버스 아카데미 강사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메타버스 체험 및 창작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교육 과정은 블록 코딩으로 가상현실 게임 만들기, 창의력을 기르는 자기주도 레드브릭 코딩 교육, 메타버스 진로 탐색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인천 소식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면서 인천에도 8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지난달 26일 인천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 데 이어 28일부터는 폭염경보로 격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 소식입니다. 2023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송도 달빛축제 공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2006년부터 개최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락 음악 축제입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19,900원에 도내 관광지 80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 관광 투어 패스가 출시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면 48시간 동안 도내 31개 시군 80개 관광지 어디든 입장이 가능합니다. 전북 소식입니다. 전주시가 앞으로 한옥마을에서 일식과 중식 등 전통 음식이 아닌 음식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층수 제한도 일부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대구시 다자녀 기준이 내년부터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됩니다. 갈수록 아이 낳고 키우기 힘든 현실인데요. 2030 세대가 결혼부터 주거, 양육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